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까지 알차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 환호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주라는 휴전 기간이 제시된 만큼 이동안 어떤 대응책을 통해서 또 기회를 찾을지는 잠시 후에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증시 콜라텍 커리큘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현 시장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또 내일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시크릿 종목 한 가지 준비해 뒀습니다. 이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끝날 때쯤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로는 증시 콜라텍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이 시간에 DL1NC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무려 5거래일 만에 30%라는 상승률 달성해줬고요. 풍산 역시도 현재 14%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더불어 사마 알미늄까지 오늘 장에서 43,900원 터치해주면서 단기간에 40.7%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도 기회를 똑바로 찾는다면 정말 상승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들 얻어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섹터 선별, 종목 선별, 특히나 2주라는 휴전 기간을 앞두고 더욱더 대비책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저희 공부방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2주 휴전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의 남자. 네, 증시 콜라텍에서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으로 우리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수익까지 연결해 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드디어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진짜 막바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막 코스피는 6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나 코스피만큼이나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 나오는데 4계좌만 제자리면은
굉장히 조금 막 무력감 느끼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수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의 계좌도 점프업 할 수 있게 여러분들 계좌도 점프업 할 수 있게 오늘 영웅 전천함이 네, 지난주와 뭐 2주 전과 네, 똑같이 좋은 종목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으로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증시 콜라텍과 또 영웅 전천함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환율과 유가는 다소 진정이 됐고요. 이에 우리 시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기분 좋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 그 안에서 코스피는 6%, 코스닥은 5%가량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또 완전한 종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놓아선 안 되겠고요. 휴전 기간을 위한 대비를 또 해보고 기회의 종목을 파헤치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굳이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시장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7% 가까이 상승을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한 네, 어떤 거 있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5% 이상 상승 나오면서 사실상 지수 같은 경우가 뭐 양대 지수가 모두 조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코스피는 6%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 때 원래 하락장 나왔을 때 개인 같은 경우가 매수하는 모습, 한마디로 바이하는 모습, 외국인은 셀하는 모습, 파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증시, 지수가 상승 나올 때는 지수 상승의 원인 같은 경우가 흔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시장은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컴백 투 뭐 외국인, 웰컴 투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한국 증시 코스피에서 3조 가까이 매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00억을 매수했는데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 가까이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조 가까이 산 거에 2배 이상을 매도했는데도 코스피가 몇 퍼센트? 7%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관은 4조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던진 거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받는 그런 한마디로 아름다운 증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동안 이제 1,500원대가 이제 뉴 노멀이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네 조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휴전 2주간의 휴전 소식과 그리고 2주 사이에 또 이번 4월 10일에 또 어느 부분에 파키스탄의 어느 부분에서 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때 좀 회의에서 좀 진전된 결과가 있으면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원달러율은 1,471원까지 하락하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아직 유가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100달러대 내려가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조금 보여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뭐 앞으로의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요 2주 동안은 우리가 조금 봄방학 느낌처럼 우리가 조금 되게 좋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딱 2월 27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6,347 찍고 언제였습니까? 네, 주말 때쯤에 요때부터였죠. 사실상 3월 한 달은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최악이었고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중앙에너비스나 뭐 또는 뭐 어떤 거 있죠? 흥하해운 같은 거 이런 거 해지테마 이런 거 공략해서밖에 돈을 뭐 벌 수가 없었던 그런 조금 무력감을 느꼈던 시장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쭉 내려갔고 박스권이었고 쭉 내려갔고 이제 조금 이란이 박살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휴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 자체가 재차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5,872선에서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차트 모양을 보면은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 어떤 것을 의미하냐? 시장 자체가 아직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 이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안도감에 오늘 저감의 수세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상승 나온 것뿐이지 이제 뭐 전쟁이 종전이다, 전쟁 끝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투자할 때는 아닌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3일에 1215까지 상승 나왔지만은 전쟁 이후에 박살나고요.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하락세 나오다가
네, 재차 이렇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차트 캔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조금 중소기업, 네, 코스피는 대기업,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코스닥에 조금 중소기업 벤처사업부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장하다 보니까는 조금 전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잡초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저는 조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진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도록이면은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내가 뭘 공략해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딥니까? 여기 제가 손으로 탁탁탁탁 때리고 있는 QR코드 있죠? 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네,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요 QR코드 향에 들이대시면은 들이대시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노란색으로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증시 콜라텍과 영웅 전천안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색 게시판 링크 뜨니까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천함이 가지고 나온 종목, 한마디로 여기 QR코드 통해서 영웅 전천함 통해 수익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투자에 지친 수익의 갈증을 느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그 종목 여러분들이 QR코드 통해 증시 콜렉트가 함께 하시면 오늘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공략까지 해드려서 실제로 수익으로까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메시지들 해석을 잘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87%가량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5,87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000선 탈환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 코스닥까지 코스피와 함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1,100선 고지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일수록 저희 전문가님 말씀처럼 완전히 긴장을 놓고 또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 이번 주에 있었던 다양한 매크로적 변수들이 마구마구 떠오르는데요. 정말 하루하루마다 정말 이슈들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었던 이번 주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서 또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딱히 없었습니다. 네. 가만 안 두겠다.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또 이란 쪽 같은 경우는 해봐라 한번 해볼 테면 우리도 굉장히 인적 자원이 많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다지 않았을까? 네네.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도 준비한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휴전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란의 재건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호르무즈 같은 경우가 완전 개방은 되어 있지만은 통행세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통행세 같은 경우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통행세 같은 경우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재건이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통행세 같은 경우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주 휴전 결정을 지지한다. 다만 레바논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중동 전쟁에 아직은 조금 완전히 종전 또는 종식으로 끝날, 한마디로 조금 끝날 그런 기미 같은 경우가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확전될 그런 불씨는 남아 있다라는 거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실제로 조금 그 국제 범죄 그런 협회라고 할 수 있는 ICO죠. 거기에 좀 기소까지 된 인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조금 이분이 이란은 어디까지나 또는 레바논은 어디까지 박살낼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의 조금 돌발적인 이벤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국 정치도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나왔어요. 전년 대비해서 755% 가까이 폭발적인 성장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엔비디아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증권가나 다른 전문가분들은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고요. 저는 30만 원, 40만 원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B2의 3월 은행권 가계대출 넉 달 만에 증가. 저는 왜 돈 없는데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코스피가 막 하루 만에 10%, 11% 하락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니까 신용 물량 그 담보 비율이 부족해지니까는 시장가로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쵸. 패대기 쳐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 크게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런 비투 같은 경우는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영웅 전차남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요새는 가는 놈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가 항상 예전에 종목을 발굴할 때 가는 놈이 갈 때 나는 안 가는 놈을 찾아가지고 예전에 좀 잘 갔던 놈을 딱 픽해서 초이스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야겠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가는 놈이 더 잘 가요. 그러니까요. 불기둥을 보여준 놈이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더 먹는다고. 네. 불기둥 보여준 종목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시장 강세 섹터에서 좀 주도주 한마디로 좀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있죠. 그쵸.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적절한 시점에 공략까지 하면은 진짜 안성맞춤이다 수익에. 네. 1 플러스 1이 2인 것처럼 수익을 내는 데서 안성맞춤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박살나든 좋지 않든 뭐 좋은 시장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한마디로 조금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있죠. 포트폴리오는 5개 미만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내가 그 종목에 얼마나 들어갔고 이거에 지금 뭐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된다. 제가 조금 만나보신 조금 이 시청자분들이나 제 주변을 보잖아요. 보통 어떤 종목 가지고 있어야 하면은 바로 말 못해요. 나 계좌 열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열이 9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요. 정말 그래요. 심지어 제가 전화를 저랑 통화해본 우리 증시콜라텍 그 게시판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네. 전화 통화까지 해본 적 있어요. 아.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저 이거 계좌 열어봐야 되는데 그럼 전화 끊고 다시 전화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진짜 뭐 20첩 반찬 20개, 30개 깔아놓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뭘 샀고 내가 내 투자 금액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해야 돼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또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돈 없다고 해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빚내서 계속 지금 무지성 물타기, 무지성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난 지금 이 종목이 좀 손실 중인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낸데 해가지고 또 무지성으로 종목을 매수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매매해가지고 돈 벌려고 시작한 주식 돈 잃으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 투자하려면은 사실 가장 간단한 거,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딱 놓치지 않고 가면 돼요. 어떤 거? 증시콜라텍. 네. 증시콜라텍 본방 사수하시면 돼요. 해야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말이요? 네, 병은 의사에게, 아프면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주식은 영웅 전차남에게.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네. 저희 공부방에서는 또 그런 칭찬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종목으로 조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2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어딥니까? 착착. 저희 지금 손 밑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요 QR코드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병원 가야 됩니다. 요 QR코드 향해가지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 켜셔가지고요. 찰칵찰칵 사진 찍지 마시고 여기 QR코드 향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노란색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에 QR코드 통해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내드렸던 것처럼 오늘 증시콜라텍 QR코드 통해 함께 하신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에 큰 수익 한번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말 오늘만 해도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들, 섹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재건, 건설, 원전, 반도체까지 좀 주도주적인 그런 섹터들이 많이들 떠올랐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또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비해보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함께 또 한 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2주 이 협의 기간 동안은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좀 공부해보면 좋을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어떤 섹터로 보실까요?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었어요. 왜요? 그동안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오늘 대부분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하락한 종목이 그냥 중앙에너비스나 흥하해운이나 이런 거밖에 없었고 네. 그냥 전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전선 테마라든지 또는 그 외 뭐 건설 테마라든지 이런 거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건설 테마 다 상한가 갔어요. 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전선 테마도 다 뭐 10%, 15% 상승 나왔고 원전 테마 또한 다 상승 나왔어요.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상승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제 종목을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을 발굴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최근에 조금 모멘텀이 아직은 존재하면서 조금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 어떤 회사가 있을까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기 위해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네, 일단 제가 오늘 종목을 찾은 종목의 섹터는 방산과 구리. 방산과 네, 구리. 한마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네, 방위산업과 구리 테마가 같이 있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하필 매각을 또 한다고 합니다. 매각까지. 네, 매각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오늘 좀 매각 테마 종목을 조금 준비했거든요. 매각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도 갔었던 그 회사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윗골이 오늘 같은 증시에서도 이 종목이 상승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내일은 상승 나오지 않을까? 네. 내일 모레 상승 나오지 않을까? 저희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그러네요. 네. 제가 한 1, 2주 전이나 한 달 전에 방송할 때는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승 나올 종목 찾지 마세요. 어차피 영웅 전체남이 이야기한 종목 일주일이든 한 달 지나서라도 상승 나옵니다. 네. 그냥 공략만 하시고 내비두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내일 또는 내일 모레라도 상승 나올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바뀌셨네요. 적극적이 아니라 진짜 네, 그죠 마인드 자체가 딴 네. 사람인 것처럼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오늘 이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급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방송 시간이 이제 30분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반드시 조금 이 30분이 진짜 10분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짧게 지나갈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조금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꼭 알고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로는 방산, 구리를 겹 섹터로 지니고 있는 매각 섹터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전문가님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여쭤보고 좀 투자 포인트나 다양한 사업 영역들 만나보고 싶은데 그 전에 또 저희 방송의 시그니처 타임이 있죠.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약주들 또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환호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딴 거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3월 달에 3월 2일에 정확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3월 달에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이거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3월 초부터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어떤 종목 소개해드렸을까요? 계양전기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계양전기. 계양전기. 로봇 테마주로 계양전기 말씀드렸고 언제? 3월 4일 방송에서 그 다음날 7,360원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그리고 8,29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이 한 종목으로 12% 가까이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알루미늄. 네, 남들이 알루미늄에 집착하지 않고 알루미늄에 관심도 없고 최다 유가 테마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나 흥구석유나 극동유화나 S51, 네, 그쵸, GS, S51이나 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막 집착하시고 집중할 때 영웅 전차남 혼자 외롭게 사마알루미늄, 알루미늄 테마 공략해야 된다. 네. 알루미늄이 이제 없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3만 원 초반대 다시 오지 않을 주가이죠. 31,200원대 영웅 전차남이 이야기해서 이 종목이 오늘 43,9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몇 퍼센트 상승? 40% 상승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만 잘 보셔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종목 내일이나 내일 모레 상승 나오지 않아도 한 달이든 두 달 안에 결국 상승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풍산 볼까요?
풍산 같은 경우는 3월 18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주 방송 그 다음 주 3월 25일 방송할 때 주가가 뭐 박스권에 갇힌 모습 보여줬어요. 하지만 풍산도 결국에는 요 조금 매각 이슈가 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11만 9,3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결국 14% 가까이 상승 나왔고요. DLENC 이 종목은 할 말이 많죠. 언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입니까? 지난주 이 자리였죠. 3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소개해드렸고 실제로 이 종목은 어떻게 여기 QR코드 통해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그 다음 날에 7만 원 이하에 공략하세요. 7만 원 이하에 실제 공략하라고 했어요. 7만 원 이하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오늘 97,2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실제로 수익은 1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고 또는 30% 수익을 드리고 나서 한 20% 추가 상승 나오면서 총 30%까지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다 볼 수가 있고요. DLENC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가디건 입고 나와서 이 DLENC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1, 2호기를 만든 회사가 이 DLENC다. 그리고 미국의 원전 기업과 계약을 했고요. 이란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도 지은 회사가 이 회사다. 한마디로 종전 이슈가 나오면은 상한가 갈 회사가 이 회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진짜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불기둥 바로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96,70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언급했던 것 같은데 목표가에 근접하게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제가 왜 계속 이 방송에서 QR코드를 언급하겠습니까? QR코드 통해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께 수익에 지친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린다 했잖아요. 실제 방송 종목으로. 그리고 지난주에 DLENC를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나서 4월 2일에 4월 2일 목요일에 방송 끝나고 방송 시청해줘서 감사하다. DLENC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이. 그리고 4월 2일에는 69,500원에 매수 걸고 대응해달라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모르는 분들은 매수 못했겠지만 한글 하는 사람들은 다 매수 가능하게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다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 이렇게 7만 원 이하에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DLENC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 QR코드 통해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께서 이 DLENC로 수익을 보셨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DLENC에서 수익을 드린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우린 DLENC로도 10%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그 뒤에는 대우건설, 영웅 전차남이 우리 종전 테마 하나만 더 공략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4월 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대우건설을 17,300원에 공략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분들께서 DLENC에 이어서 대우건설 17,300원에 많은 분들이 공략을 해주셨고요. 더 낮게 잡으신 분들은 16,000원 후반대에도 공략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우건설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나운서님 얼마나 올랐죠?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 거의 뭐가 그냥 상한가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대우건설로 10% 수익을 내드렸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수익을 내드린 건 10%고 비공식적으로 이 한 종목으로만 오늘 20% 수익 내신 분도 있고 25%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어딥니까?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 노란색 게시판에 잉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해서 영웅 전차남이 대우건설과 DLENC로 진짜 수익 줬다는데 사실입니까?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서 전차남님도 의심스러운데 그게 사실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다 사실이다,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풍산.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역시나 주가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승 나오면서 방송에서 조금 처음 소개드렸을 때보다도 14%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영웅 전차남이 소개드린 공략주 같은 경우 다 하나하나 소개드렸고 또 이 중에서는 또 수익도 내드린 DLENC와 대우건설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투자에 지쳐서 수익의 갈증을 느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증시콜라텍 방송은 기본적으로 본방 사수하셔야 되고 본방을 만약에 사수 못했다면은 그냥
너튜브에서 증시 콜라텍 채널에서 너튜브 통해서도 재방송은 보실 수가 있고 그것도 좀 어렵다 하시면은 방송 좀 시청하실 때 어떻게 여기 QR 코드 있죠? 이 QR 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들이대시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노란색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 대우건설 DLENC로도 수익을 못 내서 아쉬워하시는 시청자분들 또는 수익의 갈증을 느낀 시청자분들께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으로 이번 주 내에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또 수익까지 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시장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자마자 전문가님의 종목들 상한가에 많이 진입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이 방산, 구리 관련 종목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그래도 또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특징주로 많이들 올라왔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들 조금 빠르게 설명하고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건설 섹터였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건설 섹터. 그냥 다 건설이었다 보면 되고요. 일부 로봇 테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알루미늄도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볼게요. 이 중에서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좀 초이스해서 좀 제가 보는 시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말해 뭐해 이 종목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푸르지오라는 시공사잖아요. 네, 이 대우건설 주가 상한가 가는데 17,300원에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 가격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오늘 조금 꽉 찬 상한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대양봉의 모습 보여줬는데 이 종목이 아마 내일 또 역시나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금 공략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추가 상승 나올 때 조금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DLENC 이 회사도 너무 좋은 회사죠. 플랜트에서부터 건설까지 안 하는 게 없고 또 이 회사가 제가 방송에서도 한 2주 전에 소개드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SMR이라는 소형 원전 같은 경우를 신사업으로 추가해서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원전 회사랑도 계약을 했고 한마디로 조금 좀 원전에 대해서 조금 주로 이제 좀 사업에 좀 주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도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는데 역시나 조금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96,700원까지 상승 나왔고 보유자분들은 일단 영웅 전차남이 제시한 목표가 10만 원 가까이는 근접하게 왔으니까 저는 매도해가지고 좀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화성밸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게 마스가 수요 종목으로 좀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오늘 갑자기 상승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 갔었던 회사이기도 한데 제가 과거에 이 증시 콜라텍에서도 예전에 소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워낙에 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오늘 상승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상승 나오는 회사를 굳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따로 매수매도 의견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멘트 드릴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냥 땡입니다. 땡. 네, 자 그렇다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우건설 당연히 매도 의견 드리고요. DLENC도 매도 의견 드립니다. 화성밸브도 역시나 그냥 그렇다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 드디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5분. 네, 진짜 한 17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17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 빨리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조금 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우가 돼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다음 시장 주도 섹터가 제가 정확히 맞췄죠. 종전 섹터가 좀 주가가 상승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대우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일단 저는 목표 상승률은 30% 될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30%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 주 내에 좀 10% 이상의 상승폭은 보여줄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 일단 긴장하지 마세요. 네, 유료 아닙니다.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프리예요, 프리. 무료입니다.
네, 워낙에 긴장하시는 분들 많아서 먼저 무료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엔트리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거꾸로 이야기해서 가장 많이 손실을 입고 계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국민 주식이라고 하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그거 외에도 여러 종목들 굉장히 많죠. 네,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가장 많이 손실을 입고 계신 그 종목들 가운데서 네, 영웅전차님이 우량한 회사, 모멘텀이 살아있고 우량한 회사 같은 경우를 초이스, 픽해가지고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증시콜라텍 게시판에 함께 해가지고 영웅전차님의 투자 조언을 받는 시청자분들께 네, 종목을 좀 드려서 실제로 뭐 얼마? 네, 종목당 약 10%의 목표 수익을 잡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우건설이라든지 DLENC도 엔트L 프로젝트 첫 번째 종목으로 DLENC 말씀드려서 10% 가까운 수익 드렸고 역시나 대우건설도 똑같이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서 10% 가까운 수익을 내드렸고요.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세 번째 종목은 한마디로 조금 엔트L 프로젝트 세 번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섹터는 구리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동파이프라든지 구리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방산, 한마디로 좀 포탄이라든지 총알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벌써 어느 회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그래도 한번 뻔뻔하게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매각 이슈도 있고 또한 자사주 이슈도 있습니다. 네, 한번 어떤 이슈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회사가 뭐 자사주 이슈로만 5%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상법 개정안 이번에 6.3 지방선거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금 현재 여당의 이 상법 개정안이 물살 타듯이 그냥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쯤에는 상법 개정안 이슈로 인해서 자사주 소각 테마들이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려서도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보다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학금 방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왜 준비했냐면은 원래는 해지 테마인 중앙에너비스나 흥하해운항 같은 거 할까? 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변동성 폭이 크고 좀 차트 움직임이 차트라고 하지 않을게요.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변태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움직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테마는 준비하지 않고 종전 이슈가 있을 때 반도체 올랐고 건설 올랐고 원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조금 그 외 조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지 못하는 네, 그런 종목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매각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는 신동, 한마디로 아변 제품이라든지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방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구경탄이라는 방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매각한다고 해요. 매각 대상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와. 실제로 이 회사의 조금 방산 사업부 중에서 탄약 사업부 같은 경우를 인수를 통해서 K9 자주포의 완전체를 노린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한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매각 대상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는 뭐 LIG X1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방산 탑3 기업한테 다. 그렇죠. 방산 탑3 기업 같은 경우가 이 회사의 한마디로 조금 방산 사업부를 노리고 있다. 보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조금 어느 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를 매각하려고 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금의 주가보다도 진짜 큰 폭으로 상승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상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죠. 네. 삼성전자가 지분을 조금만 담그자마자 2만 원짜리 회사가 40만 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손대면 상승 안 나오는 회사가 없는 것처럼 방산계 탑3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한마디로 조금 인수하려고 한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항공, 방산, 해양, 항공우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이 방산 회사의 매출만 하더라도 1조 1868억. 실제로 시장은 1조 5천억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거를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아마도 조금 매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또는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방산 회사로서의 입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회사는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더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약 1조 5천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리스크 같은 경우는 크게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가 뉴스 통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탄약사업부 매각 기대감으로 3거래일 연속이나 주가가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이나.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이게 조금 뭐 한 달 전이나 2달 전 뉴스 기사도 아닙니다. 이번 달에만 3거래일 연속이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서. 네.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모멘텀이. 그리고 또한 탄약사업 매각 전날에 상한가에 이어서 27% 추가 급등, 총 57%나 상승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슈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이 회사가 눌림목이라고 봐요. 쉬어가는 자리. 폭등 나오기 전에 쉬어가는 자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봤으면 좋겠다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또 똑같은 이야기 아니 뭐 사흘째 강세를 보였다. 사흘 동안 상승 나왔다. 한마디로 사흘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좋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종전 테마에서 지금 종전 이슈가 와가지고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이 없는데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만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사를 준비했고 아직 매각 모멘텀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흘 동안 주가가 상승 계속 나왔었던 이 회사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 통해서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공략해서 수익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내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또 어떤 좀 짜글짜글한 네모칸이 또 뜨겠죠. 발 벌었던네요. 네. 여기죠. QR코드. 오늘 제가 5번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 네. 이 QR코드, 제가 때리고 있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요. 들이대세요. 네, 들이대시면은 들이대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게시판 링크 뜨니까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사실 이 QR코드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많아요. 네. 게시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팅방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채팅방이 중요하죠. 그렇죠. 채팅방에 있어야 영웅 전차남이 어떤 종목을 공략하자고 말씀드려도 영웅 전차남과 소통이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냥 게시판에만 가입하고 채팅방에 입장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QR코드죠.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와요. 클릭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는 건 물론이고 게시판 안에 채팅방에도 함께 하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매각 그리고 방산, 구리 테마 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산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의 지분, 이 연관성 때문에 매우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방산 탑3 기업으로 인한 또 이제 인수 소식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불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또 전제로 이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상승률은 30%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또 변동성 장세, 지금 당장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언제 또 다시 불어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바꿔주시고 또 대응법들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이 공부방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웬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전문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요즘 시장은 가던 종목이 가기 때문에 또 주도주 테마 내에서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차트 보니까 연일 상한가 가서 조금 고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네. 평상시에 이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 의견이에요.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제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방송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흔히 보면은
지금 장대 양봉이 몇 번 나왔습니까? 한 네 이때부터 번. 네 번 나, 무서워요. 네 번 나왔죠. 네. 근데 이게 흔히 적 장대 양봉은 3개 나왔어요. 어제까지. 근데 물론 4번까지 나왔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오늘 나온 장대 양봉의 모습은 다른 때 어느 때와 다르게 크게 윗꼬리를 달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빨강색 3번, 네. 또는 파랑색 1번이에요. 빨간색 3번, 파랑색 3번. 약간 규칙처럼. 그렇죠. 네. 적삼에 빨강색은 우리가 적이라고 합니다. 적삼에 청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보통은 이런 조금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 매도세 한마디로 조금 윗꼬리 달린 부분, 요 피레침 달린 부분 같은 경우를 갭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네. 메꾸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 차트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매각 같은 경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멘텀도 살아있고,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차트 봤을 때도 갭을 다시 메꾸면서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삼의 흙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내일은 조금 주가가 이 윗꼬리 달린 부분을 메꿔가면서 재차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 제가 혹시나 해서 좀 고점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위험 부담 좀 줄여주셨고요. 안정적으로 조금 매집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그리고 구리, 그리고 매각 섹터 이렇게 3가지나 겹 섹터를 이제 호재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또 안정적인 또 마음에 좀 힐링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주 동안 종전 협의한다, 이제 휴전 협의하겠다라고 말은 나왔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아직도 걱정하시더라고요. 2주 사이에 또 말 뒤집히면 어떡하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문가님 이제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쟁은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전망을 어떻게 낼까 하고 있어요. 힘들죠. 네, 그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고 그쵸. 또 한 뭐 이란의 그런 조금 실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란의 이런 조금 혁명 수비대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그분들 같은 경우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테러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비비탄 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쵸. 그 이야기한 게 비꼬은 겁니다. 네. 사실상 이란에는 뭐 실제 전쟁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테러를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들 같은 경우가 경제를 조금 잡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조금 잡으면서 인질로 잡으면서 어떤 세계 경제에 이렇게 딱 잡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국제 유가가 이걸로 인해서 계속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현상이 아주 심화가 됩니다. 확정이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알죠. 네. 물가는 다 올라요. 내 월급만 그대로예요. 내 월급만 그대로고 물가는 다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가 되는 아주 그냥 모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슈로 좀 전쟁이 빨리 좀 끝난 거고 네. 일단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언급 안 드렸는데 65,000원. 네, 제가 까지 한번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황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겠는데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